지금부터라도 이제 실적주 위주로 접근하고 이 섹터를 지금부터 들고 가고 봐야 됩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안정적인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이 또 이런 걸 사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뭐 중동 그 리스크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투자 심리도 간이 흔들리고 있고 이건 뭐 글로벌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수는 아무래도 환율과 외국인 수급, 뭐 국채금리나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은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지수가 흔들리고 뭐 주변 변수, 국채금리라든지 원자재 이렇게 움직이면 또 마침 지금 4월 한 중순이고 5월 중순까지는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섹터로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돋보이는 섹터 쪽이 아마 좀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지수 영향력이 조금 덜한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5월 11일 날 그 밸류업에 대한 정부 발표, 그 다음에 또 5월 세린메이라는 또 어떤 큰 키워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린메이는 사실 세린 4월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게 항상 5월에 빠진다는 건 없고 4월에 이미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 가는 사실 그거를 계절적으로 과거 통계를 통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증시가 장이 좋을 때가 11월 달부터 4월까지 제일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린메이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장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들고 갈까 사고 갈까는 내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과연 이제 제가 아까 시황 이야기를 좀 드릴 때 한 5월 중순까지는 지수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가는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쉽게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도 쉽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로 환율이라서 여기서 바로 내려와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장이 조금 빠집니다. 엔이 154엔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지수 관련주들은 조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중심으로 봤을 때 원화 환율을 여기서 1450원까지 내려온다는 걸 전제하고 1450원도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실적주 위주로 접근하고 이 섹터를 지금부터 들고 가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풀어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여러분들 하도가 되겠지만은 밸류 글쎄요 이걸 과연 저는 사실 지금 밸류업으로 안 보는데 물론 주가는 밸류업 주가가 묻어 있어요 자동차가 근데 그러니까 환율 수혜주를 보시는 거고. 네, 이거는 실적주로 봐야 돼요. 왜냐면 밸류업으로 보게 되면은 밸류업은 주포가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이 주포란 표현 자체는 주 세력을 말하는 건데, 근데 외국인도 아까 말씀드렸지 삼성전자를 팔면 밸류업을 같이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위원회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빼면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금융주나 특히나 이제 삼성생명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막연하게 5월 달에 2차 토론을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그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걸 딱 채고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들고 가야 되고 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가 작년도 4월 달, 5월 달에 가장 좀 돋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가장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딴 애들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아마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세를 외국인들이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관들은 이런 장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전부 다 도망을 치는데 외국인들은 이미 이제 지분율 자체가 뭐 40% 50% 넘기 때문에 기관이 사는 건 기아군요. 현대차가 사는 건 기아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본다면 기아를 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관이 사서 그런 게 아니라 두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의 증가 속도를 놓고 보면 기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먼저 그리 보시는데 근데 이것도 중소형주 아니고 일단은 부품주, 대형주 위주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출 비중이 90%가 넘는 기업은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막연해 볼 건 아니고 그 아까 제가 잠깐 삼양식품무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주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왜 농심은 안 가지? 나는 너구리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의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감의 속도를 말할 때 삼양식품보다는 농심보다는 삼양이 전체 매출에서 올해 지금 삼양이 작년도 1조 정도 이상 매출을 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뭐 71조 3천억 정도 보는데 그 중에 1조 정도가 해외에서 당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면이나 스낵 가격에 대한 부담은 조금 없잖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CJ 제일제당 같은 우리가 말하는 아예 그냥 밀을 사와 가지고 대상 보면 되겠네. 예. 아예 밀을 사와 가지고 대한제분이겠죠. 예, 죄송합니다. 아예 밀을 사와 가지고 그거를 가공 부셔 가지고 밀가루를 만드는 기업보다는 가격 증가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빙거래 같은 경우도 아마 같은 결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뭐 바나나, 우유, 메로나 이런 게 하지 않아도 빙거래도 들어가 보면 해외 매출 비중과 남미를 빼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최종 소비자에 들어가는 섹터들이 조금 좋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뭐 하얀 두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비건인가? 예, 비건도 맞긴 맞는데 또 풀무원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쪽으로 좀 진출하는 게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섹터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이런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뭐 하이닉스 실적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지금 하이닉스 컨센서스는 거의 2조 원대 후반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삼성전자는 코스피고 하이닉스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뭐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에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플러스 모멘텀 자기 되게 좋은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이퀄 코리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아예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차트가 안 무너지면 보통 무너졌다의 기준은 뭐냐면 보통 이런 주식들은 10%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19만 원에서 한 17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이제 무너졌다고 하면서 잠긴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전까지는 뭐 개별주 관점에서는 계속 반도체 소부장들은 나쁠 것 같지 않고 그럼 자동차 이야기했고 아까 음식료가 수출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묻는다면 다 수적이에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방산주 중에서 안 빠지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조선지랑 좀 성격이 비슷한데 실적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액티브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산주 투자할 때 뭐 K2 전차다 그러면 수주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수주를 해도 전부 차관이 들어가는 게 방산이라서 마진 자체는 생각보다 크질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이 또 이런 걸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 현대롭텐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런 주식들은 약간 다 하나하나 들어가면 사연이 있습니다. 좀 사연 말씀하시려고 그러시죠? 사연 말씀하시려고? 아니요. 어차피 지금 글로벌리 계속해서 분쟁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수요, 관심 이거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연 지금 적당할까에 대해서는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밸류는 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뭐 다 높다 단언해서 그런데 이 방산은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방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약간은 그 사이클 산업의 성격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도 사이클이잖아요. 조선도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도 저는 약간 사이클이라 보는데 어떤 특정 섹터가 지속 가능하게 쭉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지금 방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물꼬를 좀 터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주 그림이 좀 갈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로템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가격에 뭐 사가지고 전체만 그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뭘까를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얘들 그냥 이 내용 들어가게 되면 조금 비싸요. 근데 비싸긴 비싼데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LIG 넥스원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형주지만은
차트는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차트 어려운 게 아니고 5월선 위에 있고 5월선 위에서 5월선 기울기가 네, 주가가 이렇게 5월선 위에 있고 5월선 기울기가 우상향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장이 튼튼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이 튼튼하지 않을 때는 개별주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차트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가 위치에 있던 바닥에서 진행을 하던 다 마찬가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주, 그다음에 방산주,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금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주식들. 네. 이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어쨌건 이제 5월이면은 세린메이, 물론 지금 4월부터 지금 안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가지고 갈 만한 5월에도 뭔가 모멘텀이 있는 주식, 섹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월 중순까지는 해제 스케줄에서는 일정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5월 FOMC 회의가 거의 동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보자 5월 2일 정도 반영되죠.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FOMC 회의라든지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거의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당장 이번 주는 미국이 사실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 넷플릭스 정도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 테슬라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실적 시즌이라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변동성 매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제가 좀 그냥 돌려서 말 안 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면 시장이 여기서도 부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와야 되는데 패닉셀이 안 나오는 장에서는 약간 중장기 투자는 저는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단타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은 이제 항상 보면 내가 추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잘해야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건데 그 아마 첫 번째 레일리가 한번 지나갔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그렇습니다. 2, 3월 달에 좀 약간 지나갔기 때문에 보통 2개월이 상승하게 되면 1배수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동배수 또는 4배수까지 갑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5, 6, 7, 8월까지도 장이 박스권을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저는 좀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크리면서 감고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런 장이 이상한 장인데 여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요 7개월 랠리를 제자리 갖다 두는데 대략 2배수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23년도에 이렇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뭐 반도체, 배터리 뭐 다 올랐다가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한번 흔들렸고 금리 이슈 때문에 완화될까 하다가 최근에는 그 금리를 역행하면서 오히려 AI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세 달을 못 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장 5월에 달라지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세린메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벌써 세린 4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힘 자체가 완화될 때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내가 이거는 뭐 뭘 사고 뭘 팔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매매는 일단 당분간은 좀 짧게 가야 된다. 뭐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섹터 역할을 했던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의 섹터였던 그 2차 전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란 말이죠.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끝도 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주도주가 부러지면 원래 비주도주가 같이 부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주도주는 여러분 주도주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끌고 가고 뭐 당일 기준이나 글로벌 자금으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양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주도주는 AI 반도체죠. AI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자금이라는 게 이제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뭐 H변 관련 AI 반도체에 이제 중소형주를 본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를 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주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쪽은 한미가 아니라도 생각보다 한미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는 한미가 13조짜리면 여기에는 4조짜리, 5조짜리의 자금에 통일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실제적으로 쉽게 주도주의 바통을 놓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낮습니다.
뭐 동일 뭐 솔브레인도 있을 수가 있고 리노공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쪽에 대한 자금 자체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자금을 바통을 놓을 자리가 없다면 이 주도주의 길은 계속 가는 것이고 근데 이게 완전히 꺾이게 되면 일단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처럼 장 자체가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당분간은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지는 과정까지는 필요할 것 같고 그리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뭐 지주사니까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에는 지금 아직은 주가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1분기 실적 자체가 적자고 지금 2분기 대부분의 희망회로는 2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는다 내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실 3월달 양극재 데이터에서 이런 약간의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벼랑 끝을 긋고 있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지 않을까에 대해서 베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대편의 자금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LG 솔루션이 다시 60만 원이 갈 것 같아서 무조건 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이제 최근 한 6개월, 10개월 정도의 소외 받은 관점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최소 50% 이상은 나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에서 봤다시피.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우리가 차트 기준으로는 이게 어디 저점이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은 어차피 제가 좀 뭐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드리나요? 시장은 어차피 하루에 그 대례된 거래 대금은 거의 변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10조 원 정도, 코스닥도 한 8조 원 정도. 그래서 그런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다른 외적인 요인도 필요한데 그 외적 요인 첫 번째는 금리의 금리 하락이라는 속도에 대해서 반도체보다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AI 반도체는 금리를 역행하면서도 그냥 올라버렸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근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 조건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 조건이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만이 수요 단위라든지 또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가는 회사채 발행이나 조달 비용이라는 이야기인데 최근 또 한 달 동안 갑자기 올라져 버리니까 두 개 중에 싸움에서는 그래도 금리라도 내려가야 반도체라도 배터리를 사겠지. 그런 상황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라도 꺾이는 시점. 그때 아마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은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손실 나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새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빠진 주식이니까 사야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게 서로 엇갈리는 생각들이 시장에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자, 1,000만 원을 샀습니다. 지금 어떤 뭐 포스코 홀딩스든 뭐 LG엔솔든 LG 화학이든. 그래서 지금 그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고 4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됐죠. 거기서 이제 또 내려가고 나면 500만 원이 450이 돼 있고 400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론적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거를 팔아야 되냐 생각할 때 팔아서 어느 정도 100% 이상의 레벨을 낼 수 있는 어떤 대안제가 나왔을 때는 절반 정도를 이동을 하십시오. 전체는 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으면 250만 원 정도를 손절을 해서 거기서 더블 이상을. 근데 그게 만약에 그건 누가 반도체든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400만 원, 500만 원이 내 포지션인 거예요. 자꾸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바라볼 때 만약에 약간은 저희가 그냥 희망회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클 산업이냐 아니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시간의 투자 필요한 거죠. 물론 전기차라는 것도 어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이클 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가는 한 당장 내일 모두가 전기차를 탈 것처럼 미국이 우리가 받을 것처럼 하면서 한 50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500이 오른 거고요. 이제 기업들의 사업 전환 같은 경우는 한 내년 정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한 2년 정도 딜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업황에 대한 전망은 최소한 10% 정도밖에 내려가질 않았어요.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 근데 주가가 미리 100%를 먼저 또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차 전지를 길게 보고 하시는 분들, 중간에 물론 변수는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죠. 모든 상황에는. 하지만 지금 같은 가격에서는 일단은 어차피 가져오신 거라면
이 기업들이 향후에 정말 중간에 많이 틀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틀어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사업을 접는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 그 기업의 뭐 착공이라든지 양산이라 이런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약간의 딜레이만 있을 뿐, 그럼 한번 믿고 가셔야 되는 거고, 중간에 매수를 추가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곧 신규 매수입니다.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종목을 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까지 하창봉 대표와 함께 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